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0월 16일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첫 주말인 오늘 각 당 후보자들은 집중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등 4명의 후보가 민심의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조국혁신당 박웅두, 국민의힘 최봉희, 무소속 이성로 등 4명의 후보가 경로당과 마을 행사 등을 찾아다니며 표밭을 다졌습니다. 10월 16일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치열한 3파전이 전개되고 있는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인구 소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햇빛 바람연금과 행복지원금, 주거수당 등 각기 다른 기본소득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건 이른바 광풍연금 제도는 영광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에너지 소득을 군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햇빛연금과 해상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바람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 영광 국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영광군을 기본소득 최초 실현지로서 영광이 제일 모범이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역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전제로 한 영광행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120만 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연간 85만 원, 2030년부터는 연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전 국민에게 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전 군수께서 시행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재원 문제는 없습니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거주수당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연간 52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영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5대 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 국민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이 밖에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오기원 후보도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통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들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선거 기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의 유명 작가 작품들이 광양에 내걸렸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철강도시 광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 색의 조명이 건물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대한민국 광양시의 작가들이 만든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광양시가 빛으로부터 8637을 주제로 광양 린츠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을 갖습니다. 숫자 8637은 광양과 린츠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축제 일렉트로니카로 유명한 린츠시의 유명 작가 20명이 30점의 작품을 선보여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철강도시인 린츠가 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아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미디어 아트를 기획했습니다. 광양시는 철강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광양을 이 린츠시처럼 대한민국의 미디어 아트 중심 도시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허브로 지난 2009년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린츠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광양시. 두 도시가 마련한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네, 전남에서 오늘 하루 음악제와 민속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평화광장에서 전국합창제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뮤직 페스타가 개최됐고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주제로 과거를 돌아보는 나간읍성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나주 남평읍에서는 난타와 풍물놀이 등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 행사인 나주 마을 학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가을을 맞아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화엄사는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사흘 동안 화엄의 빛,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요가 대회와 음악제, 걷기 대회 등 화엄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문화제 기간에는 석가모니의 영취산 설법을 그린 불화로 높이가 11.95m에 달하는 국보 제301호 괴불탱도 일반에 선보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의 평균 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상률도 낮았습니다. 특히 인상폭이 소비자 물가보다 낮아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광주 348만 1,000원, 전남 370만 4,000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12위, 광주는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임금과 비교해 광주는 50만 원, 전남은 30만 원 적었고 1위 서울과 비교하면 광주는 110만 원, 전남은 90만 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임금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평균 임금 상승액은 17만 4천 원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광주는 4만 9천 원, 전남은 6만 8천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임금도 광주 전남은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실질 임금 총액은 322만 원으로 전국 13위였고 광주는 303만 7천 원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광주의 경우 1.8% 줄었고 전남은 마이너스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월급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건데 작년과 비교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한 달 총 근로시간도 광주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광주의 상용 근로자 1인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은 165시간, 전남은 164시간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2시간 정도 짧았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한밤중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목포시 용해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불이 나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49명도 대피했습니다. 불은 추가 인명피해 없이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소방당국의 온열질환 구급 활동이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전남 온열질환 구급대 출동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어난 321건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출동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온열 환자는 81세 이상이 22%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취약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와 순천 15도, 목포 17도 등 12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22도, 순천 25도 등 22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부터 전남 남해안은 5에서 30m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이번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